네,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오형규입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먹구름이 낀 K배터리 산업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모습인데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수혜와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부활 가능성, 여기에 테슬라의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희소식들이 과연 K배터리 산업과 증시를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한편 전기차 캐즘과 전기차 화재 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도 차세대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한병화 이사님과 도정국 부회장님을 모시고 K배터리 산업의 현주소를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대장주죠. 테슬라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특히 테슬라의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의 실적이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병화 이사님, 이 같은 테슬라 훈풍,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 이제 그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의 대장주인데 역성장을 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죠. 근데 3분기는 물론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이구환신 정책 때문에 전기차들이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죠. 그 영향 때문에 테슬라가 아마 3분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10,000대 이상 더 팔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역성장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즘은 좀 안도감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점유율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예. 중국까지도 다른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이 파니까. 중국 업체들이 그렇게 약점이 예, 있다는 그럼요. 얘기죠? 예, 중국 뭐도 그렇고 미국, 유럽에서도 점유율은 테슬라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근데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좋은 것은 전기차 이슈가 아니죠. 예, 뭐 FSD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의 레벨 위에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투자들한테 하이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테슬라 주가도 뭐 상당히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자, 전기차 판매가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소폭 회복됐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급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산업과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캐즘 아닌가 싶어요. 네. 캐즘 국면 어디쯤 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제가 이제 방송 요즘 나갈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캐즘은 잘못된 진단이거든요. 캐즘이라는 말을 쓰는 그 국가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보통 전기차에 대해서 업황을 얘기할 때 해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보도들이 다운턴이라고 하죠. 그냥 업황이 좀 침체되고 그 하락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캐즘이란 말은 어떤 성장되는 산업들, IT 같은 이런 것들이 성장 곡선에서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국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기차 산업은 모든 수요와 공급이 특히 수요 같은 케이스는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든요. 예. 그래서 캐즘이라고 진단하면은 그거는 진단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의 수요가 안 좋았던 것은 유럽의 정책이 보조금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기인을 했다. 중국은 캐즘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중국은 좀 빠질 것 같으니까 이구환신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와서 전기차를 지금 폐차를 하게 되면 신차 전기차를 사게 되면 보조금을 주는 것들을 부활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어야 업황이 터나는데 지금 유럽부터 조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보조금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라고 독일이 할수 지금 있죠. 그런 움직임이 있죠. 자, 기술 측면에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도정국 부회장님, 네. 이번 주 동안에 이 K배터리쇼 2024를 개최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관계자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업계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불황의 주요인이 지금 뭐 한병화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캐즘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캐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 전기차 수요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EV3라든지 캡스4 오다가 이제 많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 배터리라는 산업이 이제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기차 가격이 낮은 걸로 가서 많은 그 소비층들이 점점 그 두꺼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캐점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걸 모멘텀 삼아서 바닥을 치고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네. 예. 자, 그렇지만 이제 뭐 사실 좀 힘든 시기를 업계가 지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SK온이 최근에 뭐 자구책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또 중국만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오히려 악재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병화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중국 이게 원자재 가격이 조기 반등하거나 이 중국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분 꿈께서 보실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정책 이제 네. 때문이고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은 확실하게 뭐 글쎄요 한국을 너무 앞서 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비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네. 굉장히 탄탄합니다. 뭐 돈을 쓰는 면에 있어서 CATL 한 회사의 R&D 코스트가 우리 배터리 셀 3사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죠. 다만 이제 정책의 환경이 중국이 너무 저렇게 잘해서 국내에서 막대한 지원으로 생긴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예.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불공정한 케이스죠. 그래서 미국도 맞고 캐나다도 맞고 EU도 어느 정도 이제 장벽을 치려고 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사실 미국이나 북미 지역은 충분히 뭐 중국으로부터 막힐 거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성장할 여력이 있고요. 이제 유럽이 조금 아직은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업체들이 뭐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못한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시장이 좀 커지는 게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업계 상당히 좀 힘든 시기를 지나왔는데 우리 도정국 부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지금 사실적으로 전기차 그 배터리와 그 전기차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정말 약진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소화 못하는 부분들을 해외로 수출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업체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예. 중국으로 이제 공장을 옮긴다든지 포기 선언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고 충분히 그게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심천을 한번 가가지고 배터리 업체를 봤지만은 이 테스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가 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저희 대한민국의 이 K배터리와 이 전기차 부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는 중국보다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전반적인 경쟁력 부분은 이따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나누고요. 먼저 오늘 주가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주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혼조세였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부활하느냐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뭔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개시 뭐 이런 것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반도체 관련주 대신 2차 전지주 쪽으로 좀 옮겨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병화 이사님, 이 분위기 이거 본격 반등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율을 전기차 바꾸셨다고요? 배터리 비율을 이제 바꿨는데요. 일단 독일이 유럽 전체에서 전기차를 많이 팔았을 때 30%가 넘는 비중으로 압도적으로 큰 국가입니다. 예. 근데 독일부터 이제 보조금을 없애다 보니까 유럽 전기차 시장이 올해 역성장이거든요. 근데 그 독일에서 이제 업체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그 정부가 생각을 바꿔서 그 세액 공제를 일단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인당 집권 3인당에서는 보조금을 주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EU의 역내 CO2 배출 기준이 한 15% 정도 확 낮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 업체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폭스바겐도 뭐 3만 명을 구조조정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안 도와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예상보다 더 빨리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설적이네요. 그럼요. 그 독일이 그러면 보통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도 따라가게 됩니다. 예. 항상 이때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유럽의 성장을 역성장 마이너스 한 1, 2% 정도 보고 있어요. 사상 처음입니다. 예. 전기차 시장이 생긴 이후로 유럽의 시장이 역성장은 올해 처음이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한 16% 정도 보수적으로 봐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독일이 이 보조금까지 도입하게 되면 유럽의 성장은 아마 20%가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괜찮아졌고요. 최근에 이제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차트 보여주시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배터리 관련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반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그 배터리 업체들이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굉장히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다 20, 30%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유미코어 같은 업체도 대표적으로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었는데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현상이다. 최근에 주가, 배터리 관련 주가 상승들은 글로벌 현상인데 아직 어떤 전기차가 확 많이 팔린다거나 이런 시그널은 안 나오고는 있지만 보통 정책이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후행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미리 반영하는 지금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 효과라는 게 뭐 정책 바뀌는 다음 날부터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상당히 좀 몇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먼저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고,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이다. 이거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 전기차와 2차 전지업계 업황과 주요 이슈, 영향,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K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이슈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미국 11월 대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고요.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이나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 이런 것도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중국산 전기차를 막기 위해서 추가 관세 인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이런 영향이 미칠 것인가 궁금한데요. 먼저 도정국 부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전기차 내부적으로 내수를 이제 하기 힘들어서 수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관세 장벽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배터리 3사가 미국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14개 공장 중에서 11개 공장이 한국 단독이거나 아니면 합작 개사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저는 충분하게 LA 올림픽도 지금 전기차 이 충전기를 많이 놓는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전기차 부분들이 수요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 전기차의 이런 추세는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병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일단 연비 규제는 없어집니다. 그거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으로 없앨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IRA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IRA는 없애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입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우리는 이 IRA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이크 존슨이죠. 공화당 하원 의장입니다. 의장이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레이저로 타격을 하는 거는 상관없다. 그러나 해머를 휘두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IRA가 이미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거기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력화하는 것은 자기가 안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하원은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우세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약세이다가. 그래서 IRA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책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사실은 트럼프가 우세할 때만 하더라도 상하원까지 완전히 다 공화당이 가져가는 것이고, 공화당 의원들도 IRA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맨날 폐지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반대한다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또는 그린 산업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좀 전향적으로 바뀌면서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머니 무브가 배터리 쪽, 전기차 쪽으로
조금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 소속 정당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정책이 완전히 무슨 풀스윙하듯이 여기서 갔다 여기로 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변화의 폭이 이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크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 K배터리 업계 이 업황 극복하려면 이 캐즘이라는 소리 좀 안 나오게 하려면 좀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한병호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같이 큰 국가라면 그거는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여기서 만들어서 수출하거나 또는 거기 가서 그 국가들의 정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 LFP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끌고 왔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해가지고 경쟁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우리 업체들이 특히 안 좋은 이런 상황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간과한 것이죠. LFP는 저가형으로만 갈 것이고 우리는 고가, 중고가에서 놀면 된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보내드린 슬라이드 중에서 3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내주시면 유럽의 이제 그 점유율이 있거든요. 유럽 점유율이 우리가 많이 점유율했을 때는 7, 80%였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게 우리하고 중국하고 거의 붙었습니다. 저기도 네. 그림이 나옵니다. 50대 44고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 두 개가 비슷해질 거예요. 역전 가능성도 있겠네요. 역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나올 여러 가지 이제 저가 신차들 중에서 저희들이 좀 따져보면 한국과 중국 배터리의 양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국이 한 절반 근처는 유럽에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인데요. 근데 굉장히 큰 약진이잖아요, 중국 업체들이. 우리가 충분히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의 전략의 실패로 이제 좀 놓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 LFP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웬만한 기업들이 우리 한국 기업들 다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보다 못해 이게 아니고 중국을 같이 우리가 벤치마크를 하면서 그들의 전략을 우리가 좀 배워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좀 빨리 따라가야죠. 그렇죠. 네. 예. 자, 도정국 부회장님, 그 LF 배터리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뛰어들었는데 중국이 워낙 이제 먼저 시작을 했고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LFP 배터리를 양산할 시점 되면 이거 완전히 뒷북이 될지 않을까. 이미 중국 기업은 완전히 시장을 장악한 다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 LFP 배터리를 개발을 저희가 이제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 안정성 측면이라든지 테스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K 배터리가 굉장히 그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 부분에서 신뢰성에서 저희가 지금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인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뢰성하고 중국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충방전 테스트를 하는 곳에서 있어서 온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CLT나 BYD도 하겠지만은 저희 그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SK가 더 투명성 있게 테스트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오히려 저 대한민국을 좀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하여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중국 배터리 기업과의 싸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차세대 배터리 기술 이거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기에서 세계 최초로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이거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되는 거니까 사실 전기차하고는 아직 거리가 좀 있죠. 한병호 회사님, 이 전고체 배터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로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건지요? 전고체 배터리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들어가는 기본 우리가 지금 3원계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전액, 양극재 이런 슬러리 타입의 이런 이제 그 소재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고체라고 해서 이제 전고체죠.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일단 그리고 화재 위험성이 좀 낮아지고 당연히 고체다 보니까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죠, 화재 위험. 그럼요,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꿈의 배터리라고는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 부분은 꿈의 배터리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그러나 이미 이 글로벌 이 배터리 시장은 3원계 배터리, LFP 배터리 이런 류의 배터리들이
전 세계 모든 곳곳에 공장을 다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격 자체가 전고체 배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저는 계속 성장은 하겠지만 굉장히 니치 마켓, 아주 하이 프리미엄의 그 전기차들 있잖아요. 뭐 1억, 2억 뭐 이런 전기차들 이런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하겠지만 이게 어떤 굉장히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를 이루어 가지고 단가가 지금의 삼원계 배터리라든지 LFP 배터리하고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로서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투자한 배터리 업체들은 다 굉장히 큰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에는 그렇게 원하지 않죠.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경쟁을 하면서 개발을 해나가고는 있지만 그게 대폭적으로 활성화돼서 내가 시장을 완전히 다 하겠다. 한꺼번에 바꾸지 그렇게 않는 나오는 회사는 없습니다. 예, 전략적으로는. 그렇겠죠. 네. 자, 도정국 부회장님, 이번 K-배터리쇼 2024에서 핵심 주제도 이제 배터리 신소재와 신기술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관련해서 혹시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한 3일 동안 전시회를 하고 오늘 이제 폐막을 했는데요. K 배터리 쇼에서 지금 신소재 부분에서는 단일명 탄소 나노튜브를 제조하고 있는 이큐브 머티리얼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 배터리 증극에 전기 전도들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카본 블랙 대신 탄소 나노튜브를 많이 적용한 추세인데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카본 블랙 대비 20분의 1 수준만 첨가해도 충분한 전기 전도를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오히려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그 국내 업체가 있어가지고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아무튼 뭐 탄소 나노 튜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뭐 진짜 한 발, 두 발 더 앞서가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흔히 우리 얘기하는 전기차 캐즘 돌파뿐 아니라 우리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전기차 배터리 화재 공포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최근 몇 달 사이에 전기차 수요, 우리나라에서의 수요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한병화 회사님, 이와 관련해서 뭐 제조업체를 공개하는 뭐 배터리 실명제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신기술 개발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건 뭔가요? 정부가 나서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그걸 좀 격리해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전국 곳곳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죠. 우리는 특히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공장소, 아파트와 같은 공공장소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은 좀 격리를 시켜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빨리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요. 전기차 확산이 좀 늦어지죠. 전기차가 불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리튬 배터리가 가진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만 불나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도 사실 그렇습니다. 불나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가 대신 빨리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소방과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그 충전 설비에 어떤 자동 락을 걸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실행을 해나가야죠. 그렇겠죠. 네. 이 부분에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도정국 부회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소방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 배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배터리가 위험하다, 전기차가 위험하다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전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료 문제에서도 굉장히 좋고, 뭐 고속도로 휴게소로 교통도로 통행료도 반값으로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고, 많죠. 테슬라를 한번 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차를 못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화재 때문에 요즘 유죄,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지하 주차장에 만약에 이 전기차를 화재가 나더라도 잘 끌 수 있고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 불안으로 떨 필요가 없겠죠. 충분히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 전기차 배터리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솔루션들이 K-배터리 쇼에 많이 선보였거든요. 예.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가 밑에 하부에 있고 그 알루미늄 샤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타공을 해서 강화액을 쏴준다 그러면 밑에 충분히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방화액을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예.
우산을 쓰고 있는데 아무리 이제 물을 뿌려준다 하더라도 우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겠지만은 특별히 떨어서 넣어준다 그러면 충분히 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실용화되어 있는 단계인가요? 지금 사실은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물로 끈다 그러면 소방차 3대에서 4대가 들어가는 4만 리터가 되는데 강화액으로 한다 그러면 30리터에서 60리터 정도면 충분히 초기 진화가 가능하고요. 요번에도 청라 화재에서 삐 소리와 동시에 저기서 화재가 났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인지하고 만약 초기 대응을 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진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0리터의 그 소화액으로 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주거 환경이 아파트고 또 요즘 네. 새로 짓는 아파트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좀 빨리빨리 아파트 단지마다 그런 설치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의 한 10% 정도가 됩니다. 저희도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주차장 중에서도 맨 지하 그리고 비동 주차장에서 맨 밑에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 전기차 화재가 그냥 내비둘 경우는 1200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근데 5분에서 10분 사이에 걸 꺼줄 경우에는 이제 적어도 이제 250도에서 300도에서 그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그러면 콘크리트 벽이 800도에서 이제 노출되는 부분도 없을 거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그 소방청이 네. 그 물로 끄는 것만 좀 익숙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거를 빨리 도입을 해서 바로바로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그 교육도 많이 하시죠? 예, 지금 저희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소방관 분들이 배터리 화재 교육에 좀 많이 좀 노출이 돼야 되고요. 사실 뭐 소방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배터리가 없이는 지금 못 사는 거지 예. 않습니까? 배터리를 누구나 휴대폰을 하나 갖고 있고 요즘에 전기 자전거라든지 전기 킥보드도 갖고 있는데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약에 그런 킥보드라든지 이런 게 화재가 나면 굉장히 큰 이제 예. 그 사망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미리 그거를 사전에 방지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소방에서 요번에 그 청라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청라 화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잠재 소비자들한테 미친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에 차를 바꿀 때는 전기차를 바꿀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있어 봐야겠다. 좀 안전성이 좀 더 확인된 다음에 이렇게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달 10일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가 열리고 테슬라는 이날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함께 로보택시, 즉 자율주행 택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가 아무래도 이 전기차 관련 산업, 배터리 관련 산업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고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먼저 한병화 이사님, 이 증시 영향은 어떨까요? 사실은 그런 이벤트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크게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많다는 겁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단순 전기차 업체로 보는 투자자들은 요즘은 없거든요. 특히 이 FSD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봇 그리고 테슬라가 운영하고 있는 우주항공 이런 것들과 이제 결합될 때 특히 이제 인공지능 xAI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융합이 되면서 테슬라를 다른 차원의 업체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차 메이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통합 솔루션 업체 뭐 이렇게 봐도 되나요? 만약에 단순히 테슬라를 전기차 업체로 봤다면 BYD보다 시총이 높을 이유가 하나도 그렇죠. 없죠. 근데 BYD하고 시총 차이가 아예 막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나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 세상의 기술을 가진 업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10일 날 열릴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런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주 섹시한 이런 것들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게 당장 테슬라의 어떤 수익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크게 기대를 또 하고 보시면 조금 주가에는 오히려 또 실망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질 수 있다는 점. 하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테슬라의 로봇 택시 데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이제 로봇이 돼버리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운전할 때의 시간하고 로봇이 운전할 때 시간하고 자동차 그 운행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로 인해서 배터리 운행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680이 테슬라에 들어가게 되면 전기차의 그 사용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걸 이제 대비할 수 있겠죠.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의 4680 개발이 아마도 이 K배터리 산업과 그 10월 10일에 있는 로보택시 데이와 맞물려 가지고 배터리 수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여러 가지로 이벤트들도 있고 뭐 이슈들도 있고 하는 이 전기차 산업 이제 주가가 말해주듯이 뭔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지금 약간의 터닝 포인트에 온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올 초까지 올 들어서 계속해서 배터리 관련주들 주가 하락하면서 많은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뭔가 터닝 포인트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보내준 도표 1번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중국은 아무 상관이 없는 국가고요. 유럽과 이제 미국의 합산 시장이 이제 예. 중요한데요. 2023년까지 보시면 그래도 성장을 꽤 큰 성장을 했습니다. 28% 네. 성장을 했거든요. 판매가. 근데 올해는 보시면 한 5% 정도. 예. 그러니까 확 급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사실은 주가가 이미 이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빠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물론 저렇게 빠진 이유는 보조금을 유럽이 많이 축소를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고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제가 예상하는 거는 한 20% 정도 성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독일에 보조금이 추가가 되고 미국에서도 지금 또 캘리포니아에서 또 좀 이슈가 있거든요. 예. 보조금을 그동안 많이 줄여왔었는데 거기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내년도에 저희가 19% 정도 성장을 보고 있는데 보조금을 도입하게 되면 아마도 한 30% 가까이 성장할 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확실하게 판매량 기준으로는 내년도에는 성장이 의미 있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이유로 최근에 한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일주일 이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인데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 한국 업체들까지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한 20% 이상의 예. 지금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지금 현상이 있는 국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1위 다시 또 탈환하고 15만 원 밑에서 지금 19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네, 그렇죠. 거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불안 극복을 위해서 우리 업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다각화를 펼치고 있는데 특히 이제 ESS 배터리 시장 전망 이것이 상당히 궁금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4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전망이 밝다 뭐 이런 예상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예전부터 ESS 시장의 성장률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률보다 통상 한 10%포인트 정도 더 높습니다. 예. 예, 더 높고 지금은 또 전기차가 또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ESS 시장이 좋죠. 더. 다만 이제 배터리 측면에서 보면 전체 배터리 시장의 수요가 100이라고 보면 그 중에서 ESS 시장은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좋긴 하나 ESS 시장이 성장을 한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이 안 좋으면 그게 별로 빛이 나진 않죠. 이건 부수적인 요소죠.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내년부터는 다시 재성장이 전기차 시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 ESS는 계속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부가적인 어떤 그런 수입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근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이래 어떻게 보면 올해는 좀 약간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자, 앞서 말씀해 주신 10월 초에는 이제 그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 실적 발표가 있고 또 10월 10일에는 로보택시 데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는 미국 대선.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우리 배터리 산업의 업황, 앞으로 남은 기간,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 내년까지 엮어서 도종국 기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미 대선이 지금 상관없이 지금 미중 그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내재도 하겠지만은 그 내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K 배터리 이 수요들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K 배터리 산업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앞으로 이제 뭐 발전한다 이렇게 뭐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발전한다는 거죠? 지금 지금 미국 시장에 그 충전기가 아직 많이 놓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LA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될 거고요. 그 보급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전기차도 많이 보급이 되면 배터리 산업도 발전하고 충전기 산업도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적이 이제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뭐 사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간에 예. 중국에 대한 압박을 풀어줄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로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는 뭔가 진입 장벽을 높이고 지금 예.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이제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약진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병화 회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미국하고 캐나다 이 두 국가에서는 사실은 뭔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해리스가 되면 지금 진행 중인 이제 CATL과 테슬라, GM, 뭐 포드와의 이런 그 배터리 소재 관련된 로열티를 주고 공장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좀 진행은 일부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될 수는 있는데 공화당이 워낙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예. 공화당이 지금 전기차 말고 일부 태양광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다 지금 공장을 지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이 그냥 용인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화당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 다 문 닫게 해야 된다. 이런 법안들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금을 왜 중국 업체한테 주냐. 이런 지금 분위기가 너무 확연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캐나다 시장까지는 중국 업체들이 뭔가를 좀 길을 패기 어렵고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주로 유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를 어느 정도는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경향은 있는데 전기차는 막지만 배터리는 사실은 그 배터리를 다 막아버리면 아까 보셨지만 40% 이상의 점유율인데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또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럽에서 와서 만들어줘. 이게 이제 유럽의 국가들의 속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경쟁에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을 그건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우리가 미국 북미 시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 그 부분들은 우리 업체들이 아직 충분히 성장 여력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미국, 유럽, 중국 제외한 제3세계 쪽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아직 미미한가요? 아직은 미비한데 성장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뭐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성장률 면에서는 훨씬 더 좋고요. 궁극적으로는 삼각 체제죠. 유럽, 미국, 그다음에 그걸 제외한 이머징 국가들. 근데 이 이머징 국가들에서는 중국의 발호가 아주 더 거셉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국가들에서는 정치적으로 중국을 그렇게 막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손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용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좀 세워야 되고 최근에 이제 보면 그래서 현대가 인도 시장 그리고 인도네시아 시장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그립을 짚고 가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상장시켜서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배터리 공장을 또 LG하고 같이 만들어서 거기를 공략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됩니다. 그 최근에 또 이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른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데요. 그 리튬 가격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그동안 고전했는데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 업계에 미칠 영향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전기차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게 기름차보다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오히려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황 면에서 보면 수요가 이제 전기차 수요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동안 리튬 가격이 폭락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내년도에 저렇게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이 돌아선다고 가정하면 지금쯤은 이제 바텀아웃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기차 탄산 리튬 가격을 보면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조금 꿈틀꿈틀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저게 그 10만 위안도 아직 가지 않고 8만 위안대 언더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근데 바닥은 확실히 잡은 것 같고요. 저게 좀 극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중국의 수요죠. 중국의 올해는 이구 환신 때문에 지금 수요가 증가가 되니까 저 탄산 리튬 가격이 7만 위안대에서 딱 멈추고 조금 반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중국이 이구 환신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 이런 아마 발표가 나게 되면 제 생각에는 10만 위안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봤을 때 충분히 뭐 그렇게 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현금도 나눠주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의 가장 핵심 산업을 갖다가 또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져서 여러 면에서 하여튼 지금은 바닥을 어느 정도 다 확인하고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져 있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재의 실적 3분기, 4분기까지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부터는 괜찮아집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3, 4분기 실적은 아직 정책의 전환의 효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울 수 있으니 그 점은 고려를 하시되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뭐 저 업황하고 주가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뭐 말씀 나온 김에 향후 업황 전망과 함께 내년까지 엮어서 증시 전망도 같이 좀 해주시죠. 일단 증시가 이제 이 그린 산업이 전기차, 뭐 재생에너지 할 것 없이 정책의 함수라고 이제 다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한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 자체도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이제 그린 산업을 전담하는 사람인데 유럽은 우경화가 됐지 않습니까? 신임 집행부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경화가 되면서 제일 처음 일성으로 한 게 집행부의 제일 큰 다수당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해서 이거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는 이제 눈만 뜨면 IRA 무력화 시킨다, 전기차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지난 한 1, 2주 동안에 싹 눈 녹듯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EU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임 집행부가 들어섰거든요. 27명이 이제 의장 포함해서 선임이 됐는데, 그린 산업,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걸 담당하는 집행위원장들이, 그 해당 부서의 위원장들이 상당히 친화적인 분들입니다. 그린 산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린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포지션을 딱 하면서 특별하게 큰 단기간에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미국 같은 케이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앞장서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 선거 국면은 해리스가 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린 산업 전체의 업황에서는 큰 산은 조금씩 지나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투자자분들이 좀 꼭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은, 트럼프는 이번에 4년밖에 못 합니다. 그렇죠. 트럼프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4년인데 2년이 지나면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원, 상원을 같이 또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을 2년이 지나면 레임덕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세션이 보통 그런데 트럼프는 한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면 또 이제 다음 차기를 생각해야 돼요. 차기는 만약에 해리스가 안 되면 해리스가 유력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돼서 이런 관련 전기차라든지 뭐 그린 산업주들이 빠진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죠. 거기에 이제 아까 우리 그 앵커님 말씀하신 금리 인하, 금리 인하라는 것들이, 재생에너지는 당장 좋아지고요. 전기차는 좀 시차가 있죠. 시차가 있어서 내년 아마 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로 인한 전기차의 수요 증가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주식시장을 저희가 다 조망할 수는 없지만
그린 산업 전체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재생에너지를 면에 봤을 때는 업황이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지금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저 2차 전지주 워낙 시장 주도주일 때는 아주 다양한 종목들, 뭐 분야별로 뭐 그냥 그 소부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원래 이 시장이 업황이 터나면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움직입니다. 예. 지금 똑같습니다. 저희도 LG엔솔 그다음에 그 소재 업체 중에서는 양극재 업체들 시총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요. 그건 뭐 당연한 현상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차피 전기차가 뭐 한두 달 투자하고 이렇게 말고 이럴 게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종목들의 기업 가치가 합리적이어야 좋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종목을 고르시면 되는데 전체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대장주는 LG엔솔이지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합리적인 종목은 SDI죠. 삼성 SDI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는 시총은 에코프로 그룹 쪽이 제일 좋지만 예.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은 LG화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쪽으로 좀 길게 보고 투자해 놓으시면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를 좀 봤지 않습니까? 네. 너무 시장이 과열되고 쏠리고 하면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런 여파는 좀 밸류에이션상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길게 이제 해소가 되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합리적인 투자를 하셔야지 그린 산업 종목들은 길게 보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뭐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좀 옥석가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정국 부회장님, 네. 우리나라 K배터리 산업이 좀 성장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뭐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인천 청라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지레 겁먹고 이제 구입 안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사실 그 우리가 안에서 열심히 소비해주고 쓰면서 인해 가지고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잘 막아낼 수가 있다면 또 다른 전기차 애프터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소방이라든지 거기 그 관련된 그 소방 그 업체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지원하고 정책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소방 유니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소방 측면에서. 예.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를 알게 되면 충분히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도 있고 전기차가 저희가 뭐 몇 조씩 이제 수출하고 있지만은 전기차 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인재들이 없거든요. 배터리 수리 교육이라든지 전기차 화재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교육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종합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순히 배터리만 만들고 예. 전기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방 산업이 상당히 같이 커져야 우리 K배터리, K전기차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병호 회사님 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한국판 IRA를 도입을 해야죠. 우리는 왜 안 합니까? 미국은 온갖 생산, 전기차 생산, 재생에너지 생산에 보조금을 주고 유럽도 탄소중립 산업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론 우리 자체 내 시장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 기업들이 그 기업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국판 IRA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기차 캐즘과 화재 이슈까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K배터리 산업과 증시에 조금씩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물론 미 대선 결과는 아직은 변수들이 많습니다만 다른 무엇보다도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K배터리 기업들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어서 불황을 벗어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길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